안녕하세요. 저는 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쇼피파이 웹사이트를 단계별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쇼피파이 스토어를 디자인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초보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어 디자인 전체 과정과 상품 추가, 그리고 상품 컬렉션 정리 방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 스토어가 잘 정돈되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 웹사이트를 오픈할 때 모든 준비가 끝날 수 있도록 꼭 변경해야 할 설정과 옵션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쇼피파이 계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영상 설명 상단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면 이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가입 링크를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한 달에 단 $1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쇼피파이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무료 체험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쇼피파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이제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1로 구독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직 체험하기를 클릭할게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이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과정은 베이직 요금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비즈니스 주소가 있다면 바로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 디자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대시보드로 더 빨리 들어가려면 맞춤 설정 건너뛰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쇼피파이 대시보드에 들어왔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토어에 사용할 테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테마는 사이트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과 레이아웃을 결정하며 쇼피파이에는 시작하기 좋은 훌륭한 무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 스토어 디자인 타일에서 미리 디자인된 테마 둘러보기를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설정 가이드는 닫을게요. 여기에서 던이 현재 설치된 테마임을 볼 수 있는데 꽤 인기 있는 테마입니다. 만약 테마를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인기 무료 테마 타일이 보일 때까지 내려가세요. 맨 아래로 가면 테마 스토어 방문을 클릭해서 모든 사용 가능한 테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탭이 열리고 왼쪽에 있는 무료 박스를 체크하면 무료 테마만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던 테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 트레이드 테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마는 인기 있는 BEB 테마입니다. 이 테마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마음에 들면 테마 사용해 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게 되고 테마 라이브러리에서 방금 refresh 테마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시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게시를 클릭하면 이 새로운 테마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던이 실제로 이 데모에서 사용할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 테마 라이브러리에서 던을 선택해 게시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게시를 클릭해서 테마를 교체하겠습니다. 테마를 정했다면 이제 홈페이지 커스터마이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방문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들여서 멋지게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존 대시보드 탭을 닫고 에디터를 열기 위해 이 맞춤 설정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탭에는 쇼피파이 대시보드를 계속 열어둘 수 있고 두 번째 탭에는 쇼피파이 에디터를 열어둘 수 있어서 두 탭을 오가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 상단을 보면 현재 던 테마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는 페이지 전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모든 페이지들이 있지만 지금은 Explorer에 머물겠습니다. 왼쪽 창을 보면 웹사이트가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션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의 헤더로 올라가 보면 이 공지바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클릭하면 해당 요소의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헤더 섹션에는 상점 이름, 메뉴, 검색, 장바구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 하단을 보면 푸터가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각 섹션의 가시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 섹션 안에는 페이지의 주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미지 배너를 클릭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윤곽선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미지 배너 안에 있는 개별 요소들, 예를 들어 제목이나 버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요소는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고 버튼을 다른 섹션들 사이에서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섹션 내에 블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배너 아래에 더 많은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요소는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며 섹션 내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템플릿 내에서 이 섹션들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글하거나 완전히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을 드래그할 때 오른쪽에서 셔피파이가 일종의 축소된 뷰를 제공하여 해당 섹션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은 지금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의 구조를 이해했으니 본격적으로 스토어 디자인을 시작해 봅시다. 이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미지 배너가 있는 맨 위에 슬라이드 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패션 스토어에서는 맨 위에 슬라이드 쇼를 두는 것이 꽤 일반적입니다. 먼저 이 이미지 배너 섹션을 삭제하고 새 섹션을 추가할 건데 여기서 검색하거나 바로 슬라이드 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가 추천 상품 섹션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다시 돌아가서 이 슬라이드 쇼를 추천 상품 위로 간단히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쇼를 위해 저는 AI를 사용해서 임시 이미지를 몇 개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실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배너와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판매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임시 슬라이드 사이를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슬라이드들이 우리의 요소 엘리먼스에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열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해서 준비해둔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업로드 중임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업로드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의 레이아웃을 작업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레이아웃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속성이 바로 이 박스를 켜고 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컨테이너가 사라집니다. 콘텐츠 위치에서는 이 박스를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빈 공간이 좀 있으니 왼쪽 하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으니 색상 테마를 클릭하고 테마 3번은 밝은 색상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이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다시 위로 스크롤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헤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내 브랜드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제목을 제거하면 헤딩 텍스트가 자동으로 버튼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지만 저는 부제목이 있으니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의 라벨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쇼핑하기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튼이 어디론가 이동하길 원하니 버튼 링크에서 일단 제품, 그리고 모든 제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제 클릭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점점 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네요. 언제든지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저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쇼에 슬라이드를 더 추가해 봅시다.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뒤로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 슬라이드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방금 만든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 오른쪽 클릭 후 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도 같은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원한다면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이미지를 선택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선택,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배너 이미지를 모두 불러와서 각 슬라이드를 편집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에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새 슬라이드의 제목과 부제목을 편집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슬라이드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반복해 4개의 슬라이드 모두를 슬라이드쇼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4개의 슬라이드를 모두 완성했으니 슬라이드쇼에서 하나씩 넘겨보며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데스크톱 모바일 토글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크롭이나 복사본을 변경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데스크톱 모드로 전환하고 왼쪽에서 슬라이드 쇼를 종료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섹션은 추천 컬렉션입니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제품 그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 없으니 이 섹션에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먼저 스토어에 제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품 이름, 사진, 가격,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한 다음 다시 Shopify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대시보드는 다른 탭에 있고 만약 그 탭을 닫으셨다면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대시보드에 들어오셨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제품을 클릭한 다음 제품 추가를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제품 제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남성용 모바 모션 쇼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반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아이콘을 볼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미디어를 업로드하고 이 제품에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들이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아래에는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추가할 수 있고 비교가에는 취소선이 그어진 가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 높은 가격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를 추적하려면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수량 설정 옵션도 있습니다. 재고 섹션 아래에는 배송 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모든 옵션, 예를 들어 사이즈나 색상 같은 변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쇼피파이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제품에 태그를 달아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피파이는 이 제품이 검색 엔진 목록에 어떻게 표시될지 미리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이 여기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돌아가면 전체 제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모든 제품을 쇼피파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제 제품 몇 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품이 모두 등록되었으니 컬렉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은 관련된 제품들을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컬렉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남성복과 여성복, 신상품, 베스트셀러 등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컬렉션을 클릭하면 판매하는 제품 유형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홈페이지 컬렉션이 표시되는데 이 컬렉션을 선택하고 점 3개 메뉴로 들어가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컬렉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추가를 클릭하고 먼저 남성용 컬렉션을 설정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여기 설명을 입력할 수 있고 컬렉션 유형은 수동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을 하나씩 이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어서 어떤 제품이 이 컬렉션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너 이미지나 제품 이미지처럼 컬렉션 이미지도 최고 품질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을 위해 AI로 이미지를 몇 개 생성해 두었으니 이미지 추가를 클릭해서 새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을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섹션에서 남성 제품을 모두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남성 컬렉션에 속한 모든 아이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서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서 다른 컬렉션 만들기를 클릭하고 같은 과정을 여성 컬렉션과 신상품 컬렉션에도 반복하겠습니다. 방금 신상품 컬렉션을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보유한 모든 컬렉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피파이 에디터로 돌아가기 전에 제품 페이지에서 직접 컬렉션에 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으로 가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다음 이 세점 메뉴에서 해당 제품을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세 가지 컬렉션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컬렉션에 추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탭에 있는 Shopify 에디터로 돌아가서 여기로 다시 오고 이 추천 컬렉션 섹션을 편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클릭하고 컬렉션에서 제품 대신에 방금 만든 컬렉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상품 New Arrivals를 클릭하고 더 적합하게 이름을 바꿀게요. 제품이 많다면 이 10개 수를 4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상품이 열 전체를 채우도록 이 값을 3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추가하면 그 내용이 제목 아래 열에 표시됩니다. 이제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쇼를 접고 남성 및 여성 컬렉션을 보여줄 수 있는 새 섹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새 섹션 추가를 클릭하고 여기서 컬렉션 리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열 개수를 2개로 변경하고 여기서는 제목이 필요 없으니 제거하겠습니다. 이 섹션이 위에 있는 섹션과 약간 구분되도록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바꿔서 스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 중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실제로 보여주고 싶은 컬렉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성 컬렉션을 선택하고 이쪽에서는 여성 컬렉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신상품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컬렉션은 여기에서 따로 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를 올려서 제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컬렉션 리스트를 접을 수 있고 이 진행 상황도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컬렉션들이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 스토어의 헤더와 푸터를 커스터마이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맨 위로 스크롤 하겠습니다. 헤더와 푸터 섹션은 모든 페이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로고나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정책 링크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넣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헤더로 다시 스크롤해서 먼저 이 공지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소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문자에게 세일이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리고 싶을 때 꽤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코드나 여름 할인 정보를 넣기에 좋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지할 내용이 없다면 언제든지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비게이션에서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더에는 매장 이름, 메뉴, 그리고 검색창과 장바구니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매장 이름 대신 로고를 추가하고 싶으니 헤더 섹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테마 설정이 보이면은 그것을 엽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면 로고 항목이 보입니다. 선택을 클릭한 다음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로고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고 선택되면 완료를 클릭하면 이제 헤더에 로고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 90 정도로 유지할 수 있고 세로 오프셋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로 오프셋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헤더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보인다면 로고를 직접 편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자르기 및 변환을 클릭한 다음 자유 비율을 선택해서 위아래 여백을 조금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이제 헤더가 조금 더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위로 스크롤하면 몇 가지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로고 위치를 가운데나 원하는 다른 위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가운데 중앙이 마음에 드네요. 원한다면 메뉴 유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드로어로 바꾸면 여기 있는 드로어 버튼으로 아주 미니멀한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뉴가 보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메인 메뉴의 옵션을 맞춤 설정하려면 이 탭에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콘텐츠로 내려가세요. 콘텐츠 아래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항목 자체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탈로그를 제거하고 남성 메뉴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이전에 만들어둔 컬렉션으로 연결할게요. 여성용 메뉴도 하나 더 추가하여 해당 컬렉션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저장을 클릭할게요. 쇼피파이에서 메뉴가 업데이트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한 다음 메인 메뉴를 클릭하고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항목들이 보일 거고 이 정도면 메뉴가 새로 고침될 거예요. 이제 헤더를 맞춤 설정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푸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션을 열어서 지금은 이메일을 수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글을 이용해 이메일 가입을 끌 수 있고 소셜미디어 아이콘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 소셜 계정 관리를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가면 소셜 링크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하나씩 입력할 수 있어요. 지금 몇 개 추가해 볼게요. 몇 개 링크를 추가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마 설정이 열렸으니 푸터 메뉴로 돌아가려면 푸터를 클릭하세요. 소셜미디어 아이콘을 끄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버튼을 토글하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아이콘 옵션 아래에는 국가 및 지역 선택기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판매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꼭 활성화해 두세요. 언어 선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활성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아이콘도 이 버튼으로 토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나중에 결제 아이콘이 표시될 거예요. 이것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제 수단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결제 설정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중요한 스토어 설정에서 어디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결제 수단 아이콘을 설정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책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걸 토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품 정책, 배송 정책,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정책들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제가 언급한 다른 정책들도 설정해서 모두 푸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장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다면 먼저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 이 탭에서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내려가면 맨 아래에 정책, Policies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성된 정책들이 모두 여기에 나열되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중 상당수는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게시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기본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으니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이용 약관은 템플릿을 삽입한 후 게시하겠습니다. 배송 정책을 열어보면 템플릿이 없으니 직접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배송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 정책을 게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처 정보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항목을 열고 템플릿 삽입을 클릭하면 쇼피파이가 작성해야 할 기본 틀을 제공해주며 내용을 입력한 후 게시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제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푸터 부분을 보면 새로 추가된 모든 링크가 보입니다. 어떤 테마에서는 정책 링크를 가운데 정렬할 수 없다는 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링크들이 왼쪽에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링크들을 꼭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링크를 비활성화하고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메뉴를 만들고 정책 링크들을 그 메뉴에 추가한 뒤 그 메뉴를 푸터에 넣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정책 policies 섹션을 닫을게요. 왼쪽에서 Contents 및 메뉴, Content and Menus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 푸터 메뉴, 후터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이 메뉴에는 검색, Search과 개인정보 선택, Your Privacy Choices이 들어있습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사용해서 이 둘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항목 추가, i2 메뉴 아이템을 클릭한 다음 링크로 이동하면 여기서 정책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불 정책 Refund Policy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링크, 정책, Policies, 개인정보 처리 방침, Privacy Policy 순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추가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거예요. 모두 추가했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저장 세이브를 클릭하세요. 이제 메뉴가 업데이트 되었으니 다시 에디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푸터로 돌아가서 푸터에 블록을 추가하고 메뉴 추가, Add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될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모든 링크가 표시됩니다. 이제 이 헤딩을 삭제하고 싶으니 메뉴를 클릭한 다음 헤딩 섹션으로 가서 Quick Links 텍스트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맨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Powered by Shopify 링크도 삭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제거하려면 먼저 저장 세이브를 클릭해서 메뉴 변경 사항을 적용하세요. 다시 한번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판매 채널, Sales 채널에서 온라인 스토어로 이동하고 테마가 있는 곳에서 점 3개 메뉴를 클릭한 후 기본 테마 콘텐츠 편집, Edit Default Theme Content를 선택하세요. 상단에 여러 탭이 있지만 우리는 링크스를 검색하면 상단 근처에 Powered by Shopify 링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레이스홀더 텍스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백 한 칸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세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면 됩니다.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푸터를 보면 Powered by Shopify 링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스토어 이름이 My Store로 표시되고 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변경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대시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아래에 있는 설정 Settings로 가면 맨 위에 스토어 세부 정보가 보입니다. 그러니 My Store를 클릭하세요. 여기에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스토어 이름을 선택하고 저는 Mova라고 입력한 후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창을 닫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Copyright 2025 Mova로 바뀌었습니다. 헤더와 푸터를 정리했으니 이제 테마 설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장 색상, 글꼴, 스타일을 조정하여 브랜드나 디자인 비전에 맞출 수 있습니다. 테마 설정에 들어가려면 왼쪽 끝까지 이동해서 이 톱니바퀴 아이콘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비콘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로고 섹션을 확장하면 바로 여기에서 파비콘 아이콘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비콘이 익숙하지 않다면 위쪽의 점 3개를 클릭하고 보기 뷰리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매장이 열리고 탭에 있는 이 작은 이미지가 바로 파비콘입니다. 이 모바 브랜드의 경우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추가하고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고 이 탭에서 매장이 아직 열려 있으니 그 탭을 선택한 후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의 스타일 때문에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만 저게 바로 우리의 파비콘입니다. 이제 이 탭을 닫겠습니다. 로고 아래에는 색상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튜토리얼 전반에 걸쳐 사용한 다양한 색상 조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열면 각각의 헥스 색상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 조합들은 사용 중인 테마에 대해 보통 훌륭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지만 원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타이포그래픽 옵션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으며 제목과 본문 텍스트 모두에 대해 폰트와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항목에서는 마우스 오버 시 적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선택한 쇼피파이 테마가 홈페이지 디자인의 대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나머지 테마 설정을 모두 살펴보고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싶은 콘텐츠를 더하면 디자인이 꽤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제가 꼭 다시 확인하는 한 가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내 스토어가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하나씩 살펴본 다음 사이트를 오픈하기 전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메모해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스토어를 실제로 오픈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스토어 설정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설정에는 결제 방법, 배송비, 세금, 그리고 도메인 이름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다면 꼭 저장하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오세요. 그런 다음 설정, 세팅스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청구 주소, 통화, 스토어에서 사용할 단위의 종류, 그리고 시간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설정은 결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왼쪽 상단에서 결제 페이먼트를 클릭하면 이 버튼을 통해 쇼피파이 결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홈페이지 하단의 결제 수단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계정 설정은 꽤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정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주소와 신분증을 인증해야 했습니다. 다시 결제 페이먼트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몇 가지 옵션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기프트 카드와 애플 월렛의 작동 방식을 제어합니다.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배송 및 배달, Shipping and Delivery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배송 요금에 주의를 기울이고 배송 지역, 수량, 무게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여기에서 배송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추가 시장을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스크롤해서 이번에는 세금 및 관세 Taxes and Duties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금과 관세에 관해서는 올바른 세금 및 관세 정보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쇼피파이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분명히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스토어 설정은 도메인 상목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쇼피파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클릭해서 해당 도메인을 선택하고 복사한 후 새 탭에서 열 수 있습니다. 이 도메인도 우리 스토어에 유효하긴 하지만 우리는 진짜 브랜드 도메인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탭을 닫고 다시 돌아오면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메인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위해 이 스토어를 설정하는 경우 쇼피파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충분히 쉽습니다. 저는 새 도메인 구매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는 자동으로 브랜드명이 입력될 수 있지만 브랜드에 따라 해당 도메인의 .com 버전이 사용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com 도메인을 찾으려면 몇 가지 조합을 더 시도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았다면 구매를 클릭하고 결제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를 한다면 추가 언어를 설정하는 것이 판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로 이동하면 쇼피파이에서 언어 추가를 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 추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언어 선택기이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안내에 따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주요 언어를 계속해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 웹사이트 디자인에 만족하고 중요한 설정들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스토어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창을 닫아볼게요. 그 다음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스토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어 잠금 해제를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이 페이지에 왔을 때 토글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배너가 아직 스토어 주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빠르게 추가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면 필요하다면 X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비밀번호 보호 페이지로 돌아가서 토글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토글을 끄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온라인 스토어가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면 설명란에 있는 특별 할인 링크를 꼭 사용해서 쇼피파이에서 첫 3개월을 한 달에 단 $1에 이용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저와 같은 분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쇼피파이 판매의 행운을 빕니다.